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랑 성숙한 댓글뿐만 아니라 영상의 조회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드니 앞으로 원피스와 다른 애니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애 아이 1화 애니 리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아이돌 DVD를 병실에서 보다가 간호사에게 비정상이란 말을 듣는 의사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의 이름은 아마미야 고로라입니다. 이어 최애였던 아이라는 아이돌이 활동 중지 소식을 보고 결국 고로는 울음을 터뜨린 뒤로 16歳でしょその子ロリコンですねそれだけは言うな理由があんだよ理由が 현재 병원에 연수의사로 왔을 때 사리나라는 환자가 있었다며 당시 자신은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지만 사리나는 아이를 동경할 뿐만 아니라 만약 예능인의 자식이 되었으면 어땠을지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사리나에게 충분히 그녀도 이쁘다고 말한 뒤로 태원의 아이돌이 되면 팬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16살이 되면 결혼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1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지금 사리나가 살아있었다면 아이와 같은 나이였기에 아마 아이와 사리나를 겹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お腹の具合は20週ってところか 이후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 병실에 들어온 아이를 보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그날 밤 아이를 응원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라 한 뒤로 아이가 더 높은 곳에 못 갈 거라 여기면서 폰에 있던 사리나의 사진을 보는데 이때 아이가 병원의 옥상에 올라와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고로한테 과거 그의 환자 중에 자신의 팬이 있다는 걸 듣자 엄청난 자신감을 보인 뒤로 엄마가 되는 기쁨과 아이돌의 행복들 다 가질 거라 하자 고로는 아이가 쌍둥이를 낳도록 도와준다고 말한 뒤로 마침내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는데 彼女は偽名を使ってる病院で見かけたにしても公表されてない彼女の名字をなんで知ってる関係者名前を聞いていいか 여기서 고로는 아이의 스토커를 쫓아가다 くそこんな山道走らせやがってどこ行った 스토커에게 습격을 받아 과거 사리나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최후를 맞이하나 싶었지만 눈을 떠보니 아이의 자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의 기억도 있었고 아쿠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며 오늘 아이는 생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양산형 아이돌이라며 아이가 소속된 그룹인 비코마치를 우습게 봤지만 막상 무대를 보니 지금까지의 편견이 깨졌고 한편 아쿠아는 아이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환생은 아이에 대한 몇 가지 집념이 불러온 거라 여겼으며 그때 잠자던 아쿠아의 동생인 루비가 일어나 안 깨워준 아쿠아를 원망했습니다. 아쿠아는 루비에게 몇 번이나 깨웠다고 한 뒤로 어느 날 밤에 루비가 아이의 안티들과 싸우던 걸 발견해 루비도 누구의 환생이란 걸 알았다 합니다. 다음날 아이가 일하러 가자 베이비시터를 하던 아이의 사장 부인은 루비에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현재의 상황에 불만이 많아 주간지에 아이한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위험함을 감지한 아쿠아와 루비는 자신들은 신의 사자라면서 미친 연기력을 보이자 몰래 카메라를 찍는 거라 생각한 사장의 부인은 결국 그들이 하던 말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쿠아는 루비와 위기를 넘긴 뒤로 잠자던 루비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죽은 사리나와 그녀를 겹쳐봤는데 그 순간 루비가 일어났습니다. 悪い起こしたか別に呼んでね寝るなら布団で寝ろそうだよねそんなわけないかリナは前世の名前だし 몇 개월 뒤 아이는 급료인 20만 엔을 받자 세상은 돈이 전부란 걸 깨달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아쿠아와 루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면서 부모의 면목을 보인 뒤로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루비에게 아이돌의 급료가 적은 이유 대해 말해준 뒤로 사장 부인에게 아이의 일감이 안 들어오는 것 대해 루비와 함께 따졌으며 이에 사장의 부인은 아이돌 그룹도 수십 명이 뭉쳐 고작 한 사람의 예능인이랑 일감을 쟁탈하는 업태라면서 세트 활동에 겨우 일감을 따는 지금 상황에 개별 활동은 벽이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일감을 원해 아이돌을 그만둬도 결국 일감을 따내지 못해 알바를 하거나 술집에 들어가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아이의 재능이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어디까지 아이돌이라는 분야의 한정이라 했습니다. 그 뒤 아이돌의 우등생이란 것만으로 일감이 안 들어온다 했으며
같은 시각 아이는 자신의 악플을 확인한 뒤로 라이브를 하면서 아까 봤던 악플 때문에 우울했지만 무심코 누구보다 자신의 무대를 즐기던 아쿠아와 루비를 보자 거짓이 아닌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쿠아와 루비는 SNS 스타가 되었으며 사장은 자신의 부인을 혼냈고 반면 아이는 댓글을 확인하여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뒤 루비가 어려운 말을 하자 천재라 생각하고 나서 착실히 일을 늘려나간 뒤로 첫 드라마를 찍으러 갔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사장의 부인은 아쿠아와 루비한테 절대 촬영장에서 아이를 엄마라 하면 안 된다 했고 마침내 드라마 촬영장에 도착했는데 감독은 아쿠아에게 촬영을 방해하면 안 된다 했으며 이를 들은 아쿠아는 최소한의 룰은 안다면서 방해하지 않을 테니 제발 아이를 이쁘게 봐달라 한 뒤로 배우의 종료대에 들었습니다. 또 귀가해 아이가 찍은 드라마를 보는데 대부분 편집이 되어 있자 전화를 해 감독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아이가 과하게 귀여웠던 게 문제라 한 뒤로 상층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받아들여 달라며 영화에 아쿠아가 출연해 준다면 다른 촬영거리를 아이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쿠아는 감독의 저예산 영화에 출연해 일본의 캐스팅대에 들은 뒤로 영화 촬영지에 아이가 없어 울던 루비를 한심하게 보고 나서 10초 만에 울 줄 아는 천재 아역인 카나를 만났으며 카나에게 연주를 통해 들어오는 건 나쁜 거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아이를 비꾸는 걸 듣자 매우 격분한 뒤로 드라마 촬영했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지 고민하다가 연출에 의도를 부응을 한 뒤로 くないわ監督取り直していや問題なかったから今のかなあの子より全然ダメだったただもう一回お願いだから 배우한테 제일 중요한 요소 대 감독에게 들었으며 結局のところコミュ力だ他の役者やスタッフに嫌われたら仕事なんてすぐなくなる小さいうちから天狗になって大御所気取りしてたら未来はね意図を読み取るのも一つのコミュ力だもちろん演出や意図を理解して演じるのは役者の基本だだけど言語化できない意図まで読み取ってくれる役者ってのは貴重演出家の頭の中には正解の絵があるんだからなお前はすごい演技よりぴったりの演技ができる役者になれ 3년 뒤 감독은 영화의 호평과 상을 받았고 심지어 아이는 저예산 영화의 배우를 거쳐 엄청 잘 나가는 아이돌 탤런트가 될 뿐만 아니라 어느새 20살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아쿠아는 자신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걸 확인한 뒤로 유치원에 들어가 루비한테 그녀의 전생대에 질문했으며 私が年下だった場合んだよやっぱガキだったかこれからは俺の言うことちゃんと聞けよ年下私大人の女性なんだけど女性の年齢尋ねるとかデリカシーのないガキねっていうか前世とかどうでもいいし余計な詮索しないで 나중에 부모님한테 보여줄 춤을 연습한다는 말을 듣자 절망한 루비는 유치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추후 살인하였던 시절을 아쿠아에게 말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아이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듣자 もっと堂々と胸を張って立つの大丈夫だよママを信じて 전생의 트라우마를 이겨냈으며 지켜보던 아쿠아는 루비의 엄청난 재능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자식들이 하던 말을 우연히 듣자 헤어진 남자에게 전화를 한 뒤로 밤에 집들이 파티를 하면서 돈 무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장의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장한테 스캔들 안 터지게 조심하라는 말을 듣자 스카우트 당했던 시절을 회상한 뒤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쿠아와 루비에게 하려 했지만 거짓말이란 걸 깨닫는 게 무서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커는 그들을 찾아와 아이를 살해한 뒤로 악수해왔던 자신을 아이가 기억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스토커는 죄책감에 자리를 피했으며 죽어가던 아이는 아쿠아를 걱정한 뒤로 미래의 아쿠아와 루비를 못 보는 걸 아쉬워하면서 이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해당한 아이의 소식은 전국에 퍼질 뿐만 아니라 스토커가 자살해 죽은 것도 퍼졌으며 진행될 예정이던 아이의 돔 공연도 중지되자 수많은 팬들이 아이를 애도했고 인터넷을 통해 팬들의 이중성을 본 루비는 격노했습니다. 사흘 후 아이의 사망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고 다행히 아쿠아와 루비는 사장이 호적을 옮겨 뉴스에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그의 아내, 자식들이 된 뒤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차 안에 탑승한 아쿠아는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 분명 스토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배우가 되겠다고 영화 감독에게 말한 뒤로 중학생이 되어 루비와 함께 등교하는 아쿠아가 나오며 끝납니다. 이와는 오디션을 2년 동안 기다려 온 걸 말하고 나서 노래는 약하지만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오디션에 붙을 거라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듣자 반드시 엄마처럼 아이돌이 될 거라 말하는 루비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후 루비는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 될 거라 말한 뒤로 얼마 안 남은 고등학교 입시에 준비하라는 말을 아쿠아한테 듣자 예능과가 존재한 고등학교는 면접을 중시해 학력은 참고만 한다면서 아이돌이 되어 입시 공부를 하지 않을 생각에 좋아했습니다. 이어 아쿠아에게 아이돌은 졸업해도 업계 생존율이 낮다면서 다른 업종에 취직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절대 아이돌이 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조건을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쿠아는 영화 감독한테 갔으며 이때 루비는 엄마가 죽은 뒤로 왠지 아쿠아가 변해버린 것 같다면서 심지어 아이의 사장은 현재 잠적 중이고 그의 아내는 사장에게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2년 후 아이가 있던 비코마치는 해산되었다 합니다. 현재 아이가 있던 회사는 아이돌 부문은 없지만 인터넷 탤런트 매니지먼트를 해 겨우 운영 중이었으며 다음 장면 루비는 사장의 부인인 미야코에게 다시 아이돌 그룹을 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미야코는 루비에게 아이가 보여줬던 꿈은 복권이 당첨된 거랑 똑같다면서 일을 오래 할수록 통감하게 된다며 기적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뒤로 슬슬 오디션 결과 연락이 올 거라 말했습니다. 그 뒤 루비가 오디션에 떨어진 걸 보자 현실의 잔혹성을 알려주는데 사실 아쿠아가 영화 감독의 폰을 빌려 루비를 속인 거였으며 이는 루비가 아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쿠아는 미야코와 함께 루비에게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걸 듣자 어떻게든 그만두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야코가 루비가 아이의 외모와 자질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됐을 거라 하자 사무소의 명함을 빌려가 회사의 스카우터로 변장해 루비가 들어갈 그룹의 실상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나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해 인터넷에 뿌리려 했으며 며칠 후 미야코는 루비의 진심을 듣자 몇십 년 만에 신규 아이돌 그룹을 만들 거라면서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비는 미야코와 계약을 했고 아쿠아는 감독의 영화 제작을 도와주면서 결국 루비가 아이돌이 된 걸 말했습니다. 영화 감독은 아쿠아에게 남매 둘 다 연예인의 길을 가는 거냐고 물었으며 이 말에 아쿠아는 자신은 일반과를 지원한 걸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털이나 점막의 DNA를 사용하여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세운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배우가 된 걸 떠올렸습니다. 게다가 감독의 작품에 몇 편 출연해보니 연기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서 그저 자신은 열심히 해도 뜨지 못하는 인간들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추후 감독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들었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으며 이 시점 감독은 한두 번의 좌절에 겁먹지 말라면서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써본 뒤로 재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쿠아의 본심을 꿰뚫어보자 이내 아쿠아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눈치 없는 감독의 엄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쿠아는 루비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 카나를 만났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쿠아가 일반과를 지원했다고 말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카나가 나오며 끝납니다. 사마는 처음은 카나한테 그녀의 학교에 온 것 대해 말하는 아쿠아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うちの兄シスコンなの 이때 카나는 자신을 노리라 부르던 루비랑 싸웠습니다. 게다가 영화 감독한테 가던 아쿠아를 따라간 뒤로 질문에 전부 답해줄 때까지 따라갈 거라 하고 나서 아쿠아가 배우를 그만둔 것 대듣자 당황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에게 감독의 일을 돕는 것 대해 들은 뒤로 영화 감독이 독립 못한 것 대해 충격을 먹고 나서 부모님이 시골에 있어 혼자 기숙사에 매일 밥을 배달시켜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역 시절 때 벌어둔 게 있어 식비는 문제없다고 한 뒤로
감독에게 아쿠아가 연기한 영상을 보여달라 했는데 이에 아쿠아는 감독한테 자신의 흑역 사인이 보여주지 말라 했습니다. 다음 장면, 카나는 자신이 히로인인 작품대에 말하며 아직 배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높은 사람한테 부탁해 아쿠아와 함께 연기하려는데 이 시점 아쿠아는 다시 배우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프로듀서가 카브라기라는 말을 듣자 과거 아이가 임신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고쳐 4년이란 세월이 걸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카브라기 미사가 있는 걸 떠오르자 연기를 할 테니 프로듀서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카나는 아쿠아에게 현장의 문제에 대해 말한 뒤로 카브라기한테 연락을 넣었고 어느 날 루비는 아쿠아의 소식을 듣자 아이가 죽기 전에 말했던 걸 떠올렸습니다. 이어 미야코와 함께 아쿠아가 출연하게 될 작품을 봤는데 형편없는 남자 배우들의 연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뒤로 예전보다 카나가 연기를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카나는 아쿠아에게 루비가 자신의 연기를 혹평한 걸 듣자 드라마의 기획대에 말하며 허접한 연기를 했던 이유 대해 말하면서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작자 선생님의 실망한 표정을 본 것 대해 말하며 봐주는 사람이나 원작팬을 위해 자신의 평가를 깎아내려서라도 작품을 하다못해 볼만하게 만들 거라 한 뒤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배우한테 중요하다면서 예전 자신의 연기를 과시한 것 대해 말했습니다. 그 뒤 절정기가 사라져 일이 없어진 것 대해 말하며 어른이 되어 협조성을 가지게 된 것 대해 언급하면서 예쁜 외모에 관한 자신감을 보인 뒤로 엄청나게 엉망진창인 스케줄 대해 말했습니다. 추후 아쿠아한테 그를 드라마에 꽂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어릴 때의 일을 그와 회상한 뒤로 제발 자신과 좋은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아쿠아는 대본을 보며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수한 스태프와 실력파인 카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드라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고 다음날 아쿠아는 카나에게 일반적인 드라마대에 들은 뒤로 예산과 시간이 없어 연습을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나중에 카브라기와 인사를 나눈 뒤로 그가 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틈을 봐 DNA 감정에 쓸 수 있는 걸 회수하려 한 뒤로 마침내 리허설을 했는데 히로인을 쫓아다니는 스토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장난이라 여겼으며 쉬는 시간에 카나가 자신의 연기를 칭찬해주자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에 카나가 본 자신의 연기는 연령과 정신의 갭이 일으킨 이질감이라 여긴 뒤로 지금의 자신은 어디에나 있을 평범한 배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카나는 길었던 어두운 시절을 말한 뒤로 실력을 평가받는 시기가 왔다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에 카브라기가 카나를 쓰는 이유 대해 들은 뒤로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뭔가 꾸미는 아쿠아가 나오며 끝납니다. 사화는 촬영이 재개되자 과거 모두가 자신을 천재라 띄워준 것 대해 회상하고 나서 인터넷에 한물간 아역이라는 댓글을 본 걸 떠올린 카나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리고 카나는 연예계에 들러붙어 겨우 드라마의 주역을 얻어낸 걸 회상했습니다. 게다가 사화까지 이미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 대부분이 낙담한 작품을 좋게 만들려 했으며 또 만화의 명장면을 몇 번이나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걸 떠올린 뒤로 상대와 호흡을 맞춰 최고의 연기를 하려 했지만 워낙 상대 배우의 연기가 허접해 도저히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 감독들이 연기를 안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끼는데 이때 아쿠아는 자신한테 아이처럼 재능은 없다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걸 전부 사용해 아이처럼 되어주겠다 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카나의 상대 배우를 도발해 드라마를 엄청 원작같이 만든 뒤로 진심을 다해 카나가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촬영한 작품에 최종하는 극찬을 받았으며 카나는 드라마 종영 파티에 참석해 아직 아쿠아가 여친이 없다는 걸 들은 뒤로 원작자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고 한편 아쿠아는 카브라기한테 칭찬을 들으면서 그가 생판남이란 걸 알아내어 안심했습니다. 이후 카브라기한테 아이가 비밀 연애했던 것 대해 들은 뒤로 아이가 누구랑 만났는지 질문했으며 카브라기는 연애 리얼리티 쇼에 나와주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쿠아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다니게 될 학교 대해 카나한테 들은 뒤로 학교에 연예인들을 보았습니다.
あそこの胸がでかい子はグラビアモデル。 다음 장면, 루비는 카나에게 평범한 학교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된다고 들은 뒤로 코토부키라는 여자애와 친구가 되고 나서 寿みなみ。あ、グラドルやってるんだ。目の前でググるのは非人道的やない。エッチじゃん。やめて。 친구가 아직 없다는 말을 아쿠아에게 듣자 무척 그를 안타깝게 여겼는데 이에 아쿠아는 대화할 상대쯤은 생겼다며 일반과는 교우 관계가 형성된 상태라 했습니다. 그 뒤 특수한 환경이라 익숙치 않을 거라면서 본인 걱정을 하라고 루비한테 말했으며 이 시점 코토부키가 아쿠아의 말을 동의하자 루비는 카나의 말을 베껴 말한 뒤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딱히 긴장할 필요 없다는 말을 아쿠아에게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루비는 멀티 탤런트인 프릴대에 말한 뒤로 아쿠아를 통해 프릴과 이야기했으며 프릴은 아쿠아와 코토부키 대해 알았지만 반면 아직 TV에 출연하지 않은 루비는 전혀 몰랐습니다. 추후 루비를 응원해줬으며 그날 밤 루비는 미야코에게 빨리 데뷔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미야코는 제대로 된 그룹을 만들기 위해 절차가 필요하다 한 뒤로 왕따를 당할 거라는 말을 루비에게 듣자 대행 기획사가 예쁜 애를 데려가는 것 대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미야코가 루비한테 코토부키 대해 들은 뒤로 다른 소속사와 마찰 생기는 건 사절이라 하자 현재 소속사가 없는 카나를 언급하던 아쿠아가 나오며 끝납니다. 오하는 카나를 분석하고 나서 아이돌을 그녀에게 권유하려 해도 카나가 자신한테 짓궂게 굴었던 것 때문에 권유를 못하는 루비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아쿠아는 루비에게 그녀가 거품이란 말을 해 그런 거라 했습니다. 일단 불러내 둘 테니깐 얘기만 하라 했고 교실에 있던 카나는 자신과 아쿠아한테 달린 댓글을 봤으며 이어 아쿠아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시간 좀 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방과 후 아쿠아에게 갔는데 루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루비는 자존심을 버려가며 함께 아이돌을 하자고 카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카나는 아이돌을 하면 젊은 연기자 역할의 일을 잃을 뿐만 아니라 셀프 프로듀스상의 리스크까지 생각한 뒤로 아이를 방불케 하는 느낌이 루비한테 느껴지자 과거 딱 한 번 아이와 함께 일을 했던 걸 떠올리고 나서 그녀의 회사가 신규 프로젝트에 실적이 없는 걸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귀엽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하려 했으나 아쿠아의 압박에 넘어가 결국 그가 소속된 회사에 들어갔으며 또 자신을 어떻게든 납득시킨 뒤로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쿠아를 봤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글을 보자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가 왜 연애 프로그램을 승낙했는지 의아해했으며 한편 아쿠아는 맨출한 여자에게 맞장구 쳐주면서 카브라기에게 아이의 정보를 빼낼 생각을 한 뒤로 아까 방송의 촬영 흐름대에 들은 걸 떠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본이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지 몰라 한 뒤로 유키라는 여자애한테 그녀가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 대해 들었습니다. 이후 연애에 관심 없냐는 질문을 듣자 물론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아이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해보면 사랑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한 뒤로 저번 시즌에 나온 커플이 키스한 것 대해 유키한테 들었습니다. 나중에 유키한테 자신과 키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어 상당히 당황해했으며 그날 밤 루비는 아쿠아에게 유키와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쿠아는 루비한테 사람을 볼 줄 모른다면서 한동안 연애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으며 며칠 후 루비는 카나한테 일 없을 경우에 무엇을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를 들은 카나는 공부나 하라면서 가진 곳과 유닛명도 없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추후 루비에게 유닛명이 없는 건 자신의 고집 때문이라 듣자 실적도 없는 자칭 아이돌은 부모님한테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 뒤로 미야코에게 유튜브 할 것을 제안받으니까 얼굴만 괜찮은 여자를 인터넷에 공개해도 구독자가 몇 천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팬을 더해도 겨우 1만이 안 될지 모른다 했으며 이 말에 미야코는 노하우가 있다면서 자신의 회사는 인터넷에 강하다며 중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B애용을 불렀습니다. 유튜브를 본 적이 없던 카나는 B애용에게 변태라면서 세상은 이상하다며 예능 기획을 베낀 캐릭터 비즈니스라 한 뒤로
연수입 1억이라는 말을 삐에용한테 듣자 말을 함부로 한 것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구독자를 쉽게 모으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준비하려 했으나 거짓말을 싫어하는 루비 때문에 삐에용과 그녀랑 함께 복면을 쓴 채 1시간 동안 댄스를 췄습니다. 마지막에 1시간 동안 버텨 인터넷에 이름을 카나와 알리고 나서 유닛명을 비코마치로 정하는 루비가 나오며 끝납니다. 6화는 학교 애들이 놀려 연애 프로그램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유키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맨처는 자신의 채널에 바보짓을 해 그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 연애 프로그램의 차회 예고가 송출되자 유키는 시청자 획득하기 위해 공헌을 한 거라 했습니다. 그 뒤 계약이 남아있어 방송을 못 그만둔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과대포장한 거라 한 뒤로 조금 전에 말한 건 전부 사실이라 했습니다. 이때 아쿠아는 친해진 출연자들을 파악한 뒤로 최근 구독자 늘어 신난 맨처가 고기를 사준다는 말을 듣자 言ってないよ。知ってるよ。最近登録者数増えてウハウハなんでしょ。刑務所の取り分55なんでしょ。マジですか？うち8人。羨ましいな。おら、特上盛り合わせ追加じゃい。思う存分食えよガキども。 회식을 하러 갔고 그날 밤 일요일마다 가족끼리 식사 약속을 잡은 걸 어겨 루비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赤い体を脂っこいの無限に食っても胃が全然もたれねえ。最高すぎる。 그리고 연애 리얼리티 쇼에 대본이 거의 없는 것 대말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을 좋게 꾸미려 한다면서 소개팅 가면 똑같은 광경을 볼 수 있을 거라 한 뒤로 연애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 걸 설명해 줬습니다. 또 지금까지 연애 리얼리티 쇼를 본 적 없어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며 편견을 가진 채 촬영했지만 괜히 이름에 리얼을 넣은 게 아니란 걸 알았다면서 생각보다 인간성을 비추는 구성이라 한 뒤로 시청자한테 대본이 적은 게 좋아 보여도 거짓말은 몸을 지키는 최대의 수단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드라마는 유키와 쿠마노란 애의 중심이 되어 가자 뜨길 바란다면 유키 쟁탈전에 참가하라는 말을 맨처한테 들었어도 야심이 없어 안전권에 있으려 했고 그날 밤 아카네란 여자애는 자신의 리얼리티쇼 출연 시간이 총 10분도 안 돼요. 사장에게 혼나던 매니저를 봤습니다. 한편 카나는 편의점에 신상품 주스대에 악플을 적으려던 루비를 혼낸 뒤로 상품명을 언급하면 최소 관계자 5명이 검색한다며 그렇게 되면 2번 다시 일이 안 들어온다면서 본인 이름 정도 검색하지 않냐고 루비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어 루비의 폰을 빼앗아 검색창을 본 뒤로 아이돌의 구할은 본인 검색이라며 세상은 자기 검색 시대라면서 지금은 인터넷 마케팅을 게을리한 인간부터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맨처는 방송 공식 트위터에 올릴 틱톡 영상을 찍으며 원래 틱토커였던 걸 말하면서 당시 광고 수입과 돈에가 없어 유튜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 아카네는 스태프의 조언대로 악역을 했지만 대중들의 반응이 여전히 좋지 않자 초조함에 그만 내일 잡지 촬영있는 유키한테 상처를 입혀 멘탈이 부서졌습니다. 여기서 유키는 아카네를 진정시킨 뒤로 사건을 해결했지만 방송을 봤던 대중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악플을 본 아카네는 사과하면 대중들이 용서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더 안 좋아지자 회식 때 맨처가 했던 말을 떠올린 뒤로 人は謝ってる人に群がるんだよ。謝ってるってことは悪いことをしたって認めたんでしょ。悪いことをしたなら石を投げていいよね。そんな風に謝罪って日本人の道理的には正しいけど炎上対策としては下の下なんだ。 사람들의 말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비판의 의견도 읽으면서 한 번 더 맨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炎上ってさ、真面目な子ほどダメージ大きいんだよね。批判の意見なんて見なきゃいいのに全部の意見を真正面から真摯に受け止めようとするから。 논란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 아카네는 아침이 되면 가라앉았을 거라 여기며 겨우 잠든 뒤로 등교의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하던 걸 듣고 나서 부모님의 욕이 적힌 악플을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한테 지금은 SNS를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뒤로 조금 수그러들었던 비판이 다시 활발해진 걸 보자 방송이 주목받는 한 진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능 생활에 따라다닐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 자신의 팬마저 떠나가는 걸 보고 나서
함께 촬영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걱정해 연락을 보낸 걸 보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걸 떠올라 밥을 사러 가기 위해 편의점에 갔습니다. 마지막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아카네를 구해낸 뒤로 아카네를 진정시키는 아쿠아가 나오며 끝납니다. 7화의 처음은 아카네한테 어떻게 찾아왔냐는 질문을 받자 맨 처에 연락을 받아 편의점까지의 루트를 더듬어 왔더니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아쿠아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카나는 아카네의 악플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비한테 악플에 익숙해지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며 내성 없는 10대 소녀가 악플에 집중 포화를 당한 심정을 상상도 안 될 거라 한 뒤로 연애 리얼리티쇼 방송의 인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자살한 것 때에 미야코한테 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 따라 출연자의 카운슬링이 의무화된 걸 듣자 아슬하게 자살한 사람들의 10배가 안 죽은 거라며 리얼리티 대해 말했고 루비는 아쿠아가 거짓말 대해 말한 걸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캐릭터를 만들면 리얼리티에 버틸 수 있지만 캐릭터 없이 임하면 데미지가 커진다고 한 뒤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생각 없이 한 마리 사람을 죽인다며 조심해도 누구든지 욕먹을 부분은 있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 시점 미야코는 어떤 전화를 받은 뒤로 경찰서에 있는 아쿠아 대 카나와 루비한테 말했으며 아카네는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말하지 않았다 했고 아쿠아는 미야코에게 칭찬을 듣자 인간은 간단히 죽는다면서 늦기 전에 움직인 것뿐이라 했습니다. 유키는 아카네를 때린 뒤로 상담 정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아카네한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으며 このまま番組を降りるって選択肢もあるってことだ。もう契約とか。これは番組側が未成年者を扱う上での監督責任を問われる問題だ。こういう状況になった以上、辞めるって言われてもとやかく言わないだろう。他は茜って本名を晒して活動してるんだ。時々はちゃんと自分で見極めろよ。 이에 아카네는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한 걸 언급하면서 방송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이를 들은 아쿠아는 부추긴 촬영진 사이드와 악플러한테 열받아 대기하던 기자한테 이를 알렸고 다음날 미야코에게 착지점이 보여도 잘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리얼리티 쇼라 한 뒤로 뉴스에 아카네의 자살 미수가 보도되자 인터넷에 여러 의견이 대립했고 그때 아카네는 방송 출연을 보류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야코는 아쿠아에게 이를 크게 만든 걸 책임질 수 있냐고 질문했으며 이 말에 아쿠아는 불리한 도박이 아니라면서 주목도는 판 위에 칩 자체라 했습니다. 그 뒤 갬블을 이탈하면 아카네는 승부도 하지 않은 채 만신창이가 된다며 지금 상황을 포커에 비유했고 어느 날 멘처에게 찾아가 연애 리얼리티의 아카네를 악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직접 생각한 출연자들 시점에 리얼리티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나온 영상과 사진을 달라 했습니다. 여기서 멘초는 지금 능동 시청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한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얼핏 보면 아카네 까기는 표면적인 거라 한 뒤로 자살 미수는 센시티브한 화제지만 답을 원하는 유저가 많기에 공감하기 쉬운 콘텐츠를 만들면 될 거라 했습니다. 또 아쿠아가 만든 영상을 자신들 공식 계정에 올릴 수 있고 동영상의 퀄리티에 따라 큰 입소문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언제 영상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지 아쿠아한테 질문한 뒤로 업로드는 화제 만들기에 프로인 자신에게 맡겨달라 했습니다. 다음 장면, 유키는 아쿠아에게 자신과 아카네가 화해한 영상이 있어야 한다며 프로모델인 자신이 정점 카메라의 위치를 신경 썼기에 무조건 나왔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는 스태프에게 달라 했지만 스태프가 데이터는 반출 금지라 말하자 세간에 공개되면 연출대에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태프는 아카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그녀의 선택이라며 시청자가 알기 쉽게 자신들은 연출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나중에 스태프는 아쿠아한테 나이가 35살이란 걸 말한 뒤로 아직 아카네는 한창 틀릴 17살이라서 어른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들었고 言えてるな。 이렇게 아쿠아는 하루가 넘도록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영상은 24시간 후에 74,000 조회수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카네의 이미지를 뒤엎으면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인기에 일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아카네는 촬영장에 나와 복귀할 거라고 아쿠아, 유키, 멘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유키와 멘초는 아카네한테 캐릭터를 만들면 좋다고 한 뒤로 어떤 여자가 좋은지 아쿠아한테 질문했으며 그 순간 아쿠아는 아이 대해 언급하면서 누구도 아이를 흉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あれは天性のものだ 그래도 아카네는 철저히 아이에 대해 조사했고 한편 카나는 아쿠아한테 아카네가 회복된 걸 듣자 라이벌인 그녀가 리타이어 하지 않은 것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카네에 대해 말하는 카나가 나온 뒤로 いや同い年で同じ女優業やってる人間としては絵の上の単行部っていうかさちょっとは落ちてこいって気持ちを持つのもわかるでしょいわゆるシャーデンフロイデってやつよ黒川茜に有馬香奈がそりゃそうでしょああんた演劇興味ないんだっけカメラ演技の人だもんね劇団ララライの黒川茜って言えば天才役者として演劇界では有名でしょうが 방송에 복귀해 완벽하게 아이를 흉내내는 아카네가 나오며 끝납니다. 하라는 아이를 완벽하게 연기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준 아쿠아에게 감사를 표하는 아카네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아쿠아는 아카네의 말만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놀리는 유키와 멘초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 교실 밖에 나갔습니다. 유키와 멘초는 아카네에게 아쿠아랑 사귈 건지 질문했으며 아카네는 사귈 마음이 있다 했고 카나는 방송을 끄면서 애초에 남의 연애를 바라보는 건 악취미라 한 뒤로 이제 아쿠아의 얼굴도 보기 싫다 했습니다. 아쿠아는 아이와 함께 지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은 아이 대해 뭐 하나 알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아이는 자신에게 무엇인지 생각했고 어느 날 등교하던 카나는 사람들에게 아쿠아랑 아칸에 대해 들은 뒤로 땡땡이를 아쿠아와 함께 쳤습니다. 이후 공원에 도착하자 캐치볼을 아쿠아와 하면서 시스콘 같은 글을 본 뒤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사람들과 캐치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 아쿠아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사람들의 관계도 대말하며 아무런 타산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 없다면서 상대가 카나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이에 카나는 좋아하면서 어떤 타입의 여자가 좋냐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아쿠아는 자신과 고로의 경계가 사라진다고 한 뒤로 중두병을 졸업하라는 이야기를 카나에게 듣자 즉 자신도 고등학생이라며 나이가 비슷한 연상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이 말에 카나는 잠깐 좋아하다가 갑자기 아카네가 떠오르자 강석구를 아쿠아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쿠아는 카나에게 좋은 공이라며 진짜 초심자인지 물었고 이를 들은 카나는 아쿠아와 한 캐치볼이 최초라면서 시구 아이돌을 노렸습니다. 그때 아쿠아는 아카네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며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카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오직 아카네에게 아이의 환영을 본 거라 여겼습니다. 다음날 아카네가 어떻게 아이를 연기할 수 있었는지 듣자 자유분방한 아이한테 뭘 느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아마 아카네가 자신보다 아이를 깊게 이해할 거라 여겨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아카네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카나는 아쿠아에게 바보라 했으며 한편 유키와 멘처는 아카네에게 아쿠아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아카네가 모르겠다는데 멘처는 연애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귀면 나쁜 스캔들이 안 터진다고 한 뒤로 스태프한테 방송을 같이 한 사람들의 예시뿐만 아니라 このまま付き合って結婚まで行った人たちだって何組もいるし、一応体裁として数ヶ月ほどカップルを名乗るだけの人たちもいる。ちゃんと自分で考えて自分で決めるんだ。 업계에 나쁜 어른들이 많다는 것 대해 들었으며 그때 아쿠아는 카브라기에게 연애 리얼리티의 흥행을 인정받으면서 계약했던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아카네한테 이성으로 안 보이지만 배우로서 관심이 있다고 말한 뒤로 そっかまあいいかそれは一番言われて嬉しい言葉でもあるから 얼마 전에 유키와 노부가 사귀는 것 대해 듣자 상당히 놀랐는데 왜냐하면 촬영 때는 유키가 노부를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またねお疲れ。メムはタクシーじゃないのか歩いて帰れる距離だからそういや割と近所だったな業界の人が住んでるところって大体この辺だしねっていうか詳しいよな B 小町は世代じゃないだろ 다음 장면
아쿠아는 맨추에게 비코마치가 모두의 동경이라 들은 뒤로 원래 그녀가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맨추가 여러 사정이 있어 유튜버를 하는 것 때에 듣자 신생 비코마치의 멤버를 맨처에게 제안하는 아쿠아가 나오며 끝납니다. 구하는 아쿠아가 맨처를 데려오자 놀라는 미야코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왜냐하면 맨초는 인기 유튜버일 뿐만 아니라 틱톡 팔로워 수가 63만 8천 명이나 되는 인플루엔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맨초가 사무소와 업무 제휴라는 형태인 걸 듣고 나서 그녀가 나이를 속이는 것까지 파악한 뒤로 괜찮으니 나이를 알려달라 했으며 또 맨처가 25살인 거에 엄청 놀랐습니다. 아쿠아도 이에 놀라자 맨처는 힘든 과거를 말하며 어느새 23살이 되어 꿈을 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현역 여고생처럼 방송을 하다 보니 구독자가 엄청 늘어 번복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서 현재 나이 때문에 자신은 아이돌을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카나는 맨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아역대에 사무소가 고등학생이 된 자신을 쫓아낸 걸 언급했으며 루비는 아이돌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ようこそビーコ町へ。またうちの妹は綺麗事を有馬ルビーとメモをよろしくな。 카나는 아쿠아에게 아카네와 사이좋게 지내라며 그룹은 자신이 어떻게든 할 거라 했고 어느 날 학교에 있던 루비는 코토부키한테 아쿠아랑 아카네가 키스한 것 때에 질문을 받자 복잡한 기분이라 말하는데 그때 프릴이 그녀들에게 끼어들면서 지인이 나온 거라 재미있었다며 イケメン美少女だらけでほんと目の保養だった。目の保養？トップスターもそういうこと言うんやな。顔がいい人を嫌いな人なんていないでしょ。本当に目に良かった。 시력이 0.5 정도 좋아졌을 거라 한 뒤로 만약 자신이 남자였다면 맨처를 넘어뜨려 작업했을 거라 했습니다. 여기서 루비는 코토부키에게 프릴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으며 男の人って面白い女性には恋愛感情より先に対抗心が生まれちゃって人気出づらいから清掃売りにしてる間はボケさせないみたいなの。嫌な話。 이 시점 일반과의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예능과 여자애들 몇 명은 아쿠아를 좋아했지만 표면적인 여친 때문에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아쿠아가 출연한 연애 리얼리티 쇼의 영향뿐만 아니라 합류한 맨초 덕분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비코마치의 채널은 어느새 구독자가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본 맨처는 자기소개 영상밖에 없다고 한 뒤로 현재 악곡의 상황대에 카나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카나는 노래가 나오기 전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했고 이에 맨초는 비코마치의 예전 곡을 쓰면 될 거라 했습니다. あ、そっか。昔の曲を使っても何の問題もないんだ。そう。ねえ部長天才。気づいたか。 그래서 카나는 루비와 맨초랑 댄스 연습을 한 뒤로 아이돌이 된 걸 후회하고 나서 물을 아쿠아에게 건네받았지만 방송에 그가 아카네랑 키스한 걸 떠오르자 매몰차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아쿠아는 카나가 말이 험한 건 알지만 적당히 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고 한 뒤로 何よ。何？そっちが先に。そっちが。アクア。今から話す話はいわば死者の墓を掘り起こすような話だ。タレント業というのはいわばはったり勝負。魅力的な素材が魅力的な嘘をつくことで現実には存在しないようなカリスマを演出する。だとしても僕は知りたいんです。 카브라기를 만나 아이대에 들었는데 과거 카브라기는 아이가 시골애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주위에 녹아들려 하지도 않고 현장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 僕がある劇団のワークショップを紹介した。ワークショップ？僕が大学の頃入ってたところなんだけどね。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 아카네가 소속된 극단을 소개해 주었다면서 극단 라라라이에 사람과 사랑을 한 거라 했습니다. 몸단장과 데이트 맛집 때에 신경 쓰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한 거라 했습니다. 이후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단숨에 아이는 여성의 얼굴이 되었다면서 만약 관심이 있으면 극단의 단장을 소개시켜주겠다며 どうしてそこまでしてくれるんですか？僕は実績も何もない役者崩れですよ。 지금 만들어둔 비지 캐스팅 전쟁에 큰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40만원짜리 초밥이 푼돈처럼 보인다며 신생 비코마치한테도 가능성을 느껴
재팬 아이돌 페스티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카나는 재팬 아이돌 페스티벌 참여 대반대했지만 결국 루비와 맨처에게 설득당하고 나서 유닛의 센터를 결정하려는데 센터가 되려는 루비와 맨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루비와 맨처가 피망체조라는 곡으로 오리콘 1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악 방송에 많이 출연한 카나가 센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카나는 자신이 센터를 하면 인기를 못 끌거라며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봤지만 인기가 안 나오던 걸 언급하면서 이쁜 루비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맨처가 센터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굴해진 카나를 본 루비는 아쿠아가 칭찬한 걸 언급하고 나서 점점 아쿠아가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지 보여 왠지 좀 싫어졌습니다. 게다가 노래방에 도착해 맨처와 승부를 했는데 점수가 비슷한 걸 보자 よくその点数で勝負に乗ってきたね。そっちだって下手馬の部類じゃん。アイドルは個性、下手馬でも商品価値はあるし、下手なのは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じゃん。下手な子がちょっとずつ上手くなっていくのをリアルタイムで追える喜び、これを私はファンに提供しようと思ってるんです。ドラマ性があるんです。 숨을 돌리기 위해 카나의 피망체조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카나의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노래들이 나온 걸 본 뒤로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카나를 감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뮤직비디오를 보자 감탄한 루비와 맨처가 나온 뒤로 97점이라는 노래에 점수를 낸 옆방에 있던 카나가 나오며 끝납니다. 처음은 루비와 맨처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유닛의 센터가 카나라 말하자 화를 내는 카나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녀는 루비와 맨처가 자신의 성격을 이용해 가정사실을 만들면 거절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에 화를 냈습니다. 맨처는 카나의 노래를 들었다 했으며 카나는 이를 듣게 되자 피망체조가 뜨는 바람에 주변 어른들한테 휩쓸려 노래를 도전했다가 망해버린 자신의 흑역사를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루비는 피망체조만 들었을 땐 카나가 음치인 줄 알았으나 다른 노래들을 들어보니 모두의 기대에 답하기 위해 카나가 많은 노력을 한 걸 알았다면서 책임감이 강한 카나가 센터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는 몇 번을 부탁해도 센터는 안 할 거라 한 뒤로 처참한 루비와 맨처의 노래를 듣게 되자 결국 비코마치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비와 맨처에게 그녀들이 얼굴만 믿으며 뻔뻔히 살아온 게 노래를 통해 느껴진다고 말한 뒤로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B의 연기하는 아쿠아에게 특훈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루비와 맨처는 두 번째 곡 하이라이트 구성을 생각했으며 한편 아쿠아는 아이돌이 된 걸 후회하던 카나를 위로해주면서 자세히 카나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자 そうだな毎朝走り込みと発声欠かさない努力家血の悪さがコンプレックス自分が評価されるより作品全体が評価される方が嬉しい実はピーマンが大嫌い 이에 카나는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아쿠아가 피망 싫어하는 것까지 자신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아쿠아가 변장한 걸 몰랐기에 점차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맨처는 루비와 함께 카나처럼 이를 몰라 그를 험담했으며 나중에 카나한테 아쿠아의 험담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카나가 아쿠아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시점 아쿠아는 B의용한테 비코마치의 연습을 보여줬으며 휴가 중이던 B의용은 비코마치의 연습을 보자 피드백을 해준 뒤로 누구도 아쿠아가 자신의 행세를 하는 걸 눈치 못 챈 것 때에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행세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쿠아에게 물었고 그러자 아쿠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던 카나가 반발해 어쩔 수 없이 변장한 거라 했습니다. いよいよだね私たちもアイドルデビューだよどうする 취침하기 전에 카나는 루비한테 수면의 중요성을 말해준 뒤로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 질문하고 나서 루비에게 그녀의 전생대에 들었습니다. 憧れだから私は昔ずーっと部屋の外に出れない生活してて未来に希望も何もなくてこのまま静かにドキドキもワクワクもしないまま死んでいくんだろうなーって思ってた。だけどトルオタになってから毎日が楽しくて胸の中が好きって気持ちで満たされて推しのいる生活はいいよ。アイドル好きになったことないなんて先輩人生損してる。でね、そん時ある人に出会って。ある人？うん、初恋の人。あら甘酸っぱい。
その人に言われたの。もし私がアイドルになったら推してくれるって。その時からずっとアイドルになることを夢見てた。先生、今どこにいるんだろう。きっとまだドルオタやってるだろうし、アイドルで売れていけばきっと。 그때 카나는 루비를 부러워한 뒤로 지금의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잠시 방을 나와 지금까지 아쿠아가 삐에용을 흉내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어제 일 때문에 잠을 설쳐 분장실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데 미야코는 무대 쪽 분장실은 출연 직전까지 못 쓴다며 지옥 같은 분장실에 비코마치 멤버들을 데려간 뒤로 자려던 카나에게 긴장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카나는 아역 시절을 언급하며 긴장을 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또 루비와 멘처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 뒤로 엄청난 중압감을 느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失望混じりのこんなもんかって目。席が少しでも埋まってるように見せるために私服で混ざるスタッフ。題に応えられなかったタレントの苦しさはなかなか言葉にできない。あ、一旦ここまでで時期を見計らって次のリリースを。何か仕事はありませんか？何でも。ああ、うちも子役事務所だからね。かなちゃんの年齢の仕事は割とね。普通の事務所なら仕事もあるだろうけど。おじいちゃんが腰やっちゃってママは実家に戻ろうかと思うんだけど、カナは一人でも大丈夫でしょ？大丈夫に決まってるでしょ。ママもゆっくり休んできなよ。私はもういらない。子役じゃない私に価値なんてないのよ。成長しちゃった私にファンなんていないから。いつからだろう、自虐で口にし始めたのは。 그 순간 루비가 무대가 가까워지니 엄청 긴장된다며 무섭지 않냐고 카나에게 질문했습니다. 当たり前でしょ。何年やってると思ってるの？ 이후 카나가 거짓말을 한 걸 간파해 손을 잡아주면서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말한 뒤로 실패를 수도 없이 겪어온 카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루비는 카나에게 그녀의 아역 시절을 모르지만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신인 아이돌처럼 보인다며 그렇기에 당연히 실패한다면서 도전하는 걸 즐기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루비한테 이끌려 옷 갈아입으러 간 뒤로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카나가 나오며 끝납니다. 10일화는 루비랑 멘추어와 무대에 올라가고 나서 관객 수를 파악하는 카나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카나는 멘처가 있어 관객 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생각보다 루비의 펠라이트가 눈에 띄는 걸 보자 과거 루비와 멘추랑 펠라이트를 꾸민 걸 떠올렸으며 당시에 그녀는 하얀색을 고른 뒤로 멘처에게 하얀색은 특별한 느낌이 들어 치사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자주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관객들 앞에 노래를 불렀는데 딱히 긴장되지 않았지만 모두 멘처를 보기 위해 온 거라며 역시 센터는 멘처가 해야 관객들이 기뻐했을 거라 여기고 나서 눈부신 루비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팬을 늘려가는 루비를 부러워하면서 분명 그녀 같은 사람이 뜨는 거라 한 뒤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은 없다며 엄마와 매니저가 자신을 방치한 걸 떠올렸습니다. 또 팬조차 어릴 적에 자신을 본다며 누가 자신에게 쓸만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얼마든지 힘냈을 거라 한 뒤로 아쿠아가 자신, 루비, 멘처의 응원봉을 들고 엄청 열심히 응원하던 걸 보자 그의 최애가 될 거라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돌아가면서 무대를 어떻게 봤는지 아쿠아한테 질문했으며 이를 들은 아쿠아는 비코마치가 좀 더 굉장한 라이브를 할 수 있기에 아직 고득점을 주기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 뒤 미야코에게 아카네랑 잘 되냐는 질문을 받자 업무상 관계라 했으며 이 말에 카나는 엄청 좋아하면서 아카네가 아쿠아랑 진짜 사귈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멘처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고민했으며 며칠 후 아카네는 매니저에게 어떤 일을 받자 다시 아쿠아랑 일할 수 있겠다 했고 그 시각 카나는 아쿠아가 삐에용 흉내를 낸 이유 대해 들은 뒤로 だってお前俺と話してくれなかったじゃん。それだけでくっそ熱いかぶり物して走ったり踊ったりしてたわけ。私も一度やったけどクソきついでしょあれ。そんできっしょい声出して。てかうまいねモノマネ。意外な特技持ってるじゃん。すっごーい。だからな、俺と話したくない有馬は俺の指導なんて受け付けないだろ。
あくまで妹の初ライブを成功させるために。はいはい。 변명하라는 좋다고 아쿠아에게 말했습니다. なんだこいつ。帰る。逃げんの？は？意味わかんねえ。何からも逃げてないだろ。私と話がしたくて変なことしちゃったのバレて恥ずかしくて逃げんの？わかった。変な誤解してるみたいだから徹底的に討論してやる。座れよ。望むところですけど。あの二人仲直りしたみたいでよかったね。今まさに仲悪くなろうとしてる風にも見えるけど。いいの。お兄ちゃんはあんまり人と関わらないタイプだから。あれくらいかましてくる人じゃないと関係続かないんだよ。もともとはああじゃなかったんだけどね。そうなんだ。まあいろいろあって人格ねじ曲がっちゃったんだよね。あら。先輩といる時はちょっと昔のお兄ちゃんみたい。あかね、ちょっと頑張んないとだぞ。 게다가 그와 화해했으며 어느 날 아쿠아는 아카네와 팬용 커플 알리바이를 만든 뒤로 도쿄 블레이드라는 연극대에 이야기했으며 이때 아카네는 자신이 소속된 극단 중심이라서 자신에게도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쿠아는 과거 카브라기한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린 뒤로 물론 출연할 거라 하고 나서 파트너 역을 누가 할지 궁금해하는데 여기서 카나가 그들을 찾아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커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으니 사진 같은 건 전부 예약 업로드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 아카네한테 다시 이상한 논란을 일으켜 주변에 폐를 끼치고 싶냐는 말을 한 뒤로 팽팽한 기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업무 데이트는 장소를 바꾸라면서 갈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장면, 아카네는 아쿠아인테 카나랑 아역 때부터 같은 업계에 있던 걸 말하며 같은 해에 천재 아역과 태어난 배우의 기분을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카나는 자신이 하려던 역할을 전부 빼앗아갔지만 지금은 절대 안 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나가 피망체조처럼 웃긴 노래를 내는 동안에도 연기하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드디어 오랜 원한을 풀 기회가 왔다고 한 뒤로 강한 승부욕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카나도 아카네에게 강한 승부욕을 보였으며 마지막에 아이의 묘를 방문하는 루비가 나온 뒤로 아이의 복수를 다짐하는 아쿠아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하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